오염되지 않은 1급 청정 수역에서 서식하는 무지개 송어. 그동안 민물에서 자란다고 알려진 이 무지개 송어의 바다 양식이 국내 최초로 성공을 거뒀다는데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양식 산업에 새로운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송어를 담수에서 키울 때보다 해수에서 키우면 그 성장 속도가 2배 내지 한 3배 정도 빨리 그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바다에서도 민물고기를 키울 수 없을까 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국내 수산업에 새로운 획을 그은 사람들. 1%의 가능성을 희망으로 일군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소. 우리나라 수산업의 산 증인이자 지역 수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이곳에선 얼마 전부터 특별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바로 무지개 송어를 바다에서 기르는 새로운 도전인데요. 무지개 송어는 원래 그 원산지가 북미 또는 유럽 쪽에서 그 양식이 되고 있는 그 대표적인 냉수성 어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40여 년 전에 도입해서 지금 그 강원 내륙이나 경북 지방에서 양식을 하고 있는 어종입니다. 그동안 무지개 송어는 15도 이하의 저수온인 용천수에서 주로 양식되는 어종이었는데요. 하지만 바다에서 그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품고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연구진들은 지난 2008년 11월 강원 평창에서 200g 크기의 송어 치어를 운송해 시범 양식을 진행했는데요. 이듬해 5월 그 결과는 성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시험 사업을 할 때가 3년 전인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어가에다가 그 기술을 갖다 보급해서 지금 일반 그 어가에서도 순치랄지 양성하는데 상당히 그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무지개 송어 바다 양식의 핵심은 그동안 천연 계곡물에서 자라온 녀석들을 해수 환경에 적응시키는 것. 연구진들은 점차적으로 해수를 유입시켜 염도를 차츰 높여나가는 일명 순치 방식을 통해 녀석들을 바닷물에 길들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200g 크기의 어린 치어를 단 6개월 만에 1.5kg으로 양성하는 값진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지개 송어 양식의 주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순치 기술은 고흥 지역의 양식 어민들에게 전달이 돼서 이제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민물에서 살던 무지개 송어를요, 데려와서 바닷물하고 바닷물 염도를 조금씩 올려주면서 바닷물에 적응할 수 있게 적용시켜가는 과정이죠. 최초에는 한 염도가 한 7 내지 8% 선, 그러다가 점점 올려서 완전 바닷물로 한 30%가 약간 넘는 완전 바닷물에 적응되게 만들어서 가두리로 내보내는 겁니다. 드디어 어린 치어를 바다로 입식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필수 관문 순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해수 순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수온입니다. 수온은 보통 18도 이하 정도. 그 다음에 염분 농도는 30%ml 이상. 그동안 강원의 일부 어민들이 무지개 송어 바다 양식에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바로 양식의 승패를 좌우하는 알맞은 수온과 염도 그리고 풍부한 산소 확보가 원인이었습니다. 산소 공급이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산소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요. 거기다 청결한 양어장 관리는 필수라는데요. 송어 배설물이 바닥에 쌓이기 때문에요. 송어 배설물을 배출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순치 기간에는 조를 이루어 양어장을 지킬 만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네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큰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일주일 동안의 바닷물 적응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순치가 잘 돼가지고 바다에 나가도 별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순치 과정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고 같이 동참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잘 키우겠습니다. 그날 오후 한산했던 양어장이 평소와는 달리 바삐 움직입니다. 오늘은 양어장에서도 1년에 몇 번 없는 아주 특별하고도 중요한 날이라는데요. 바로 순치 작업을 마친 무지개 송어 약 3만 마리를 고흥 앞바다에 입식하는 날이기 때문이지요. 특히나 녀석들을 바다로 옮기는 과정엔 어민들의 세심한 정성은 물론 고도의 기술력도 요구된다고 하는데요. 바닷물에 적응하는 작업을 갓 마친 녀석들은 피부가 연한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단 몸에 생채기를 남겨 어병으로 커질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거 충분한 경험이 부족했던 양식 초창기엔 이 같은 이유로 일부가 폐사되기도 했다는데요. 그래서 이 무지개 송어만큼은 피부와 직접 닿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물과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사수하기 위한 전쟁 아닌 전쟁이 펼쳐지는 거지요. 얼마나 싣고 가는 겁니까? 지금 오늘은 한 2만 마리, 3만 마리 정도 지금 수송할 계획입니다. 2차로는. 드디어 마지막 관문만이 남았습니다. 오늘의 목적지인 해상 가두리 양식장으로 녀석들을 안전하게 옮겨줄 특별한 호스를 제작하는 어민들. 양식의 성공 여부가 이들의 정성에서 탄생하는 만큼 잠시도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녀석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된 고흥 앞바다로 향합니다. 파도 앞에 가두리 양식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009년 전남 고흥에서 무지개 송어 바다 양식에 도전한 양식 어민은 총 5명. 하지만 지금은 단 3명만이 대한민국 양식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무지개 송어를 바다에서 기르는 일은 단순히 어민들의 특별한 도전을 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양식장의 주 어종이었던 돔, 넙치, 농어 등은 겨울철에 거의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바다 가두리 양식은 주로 여름철에 집중돼 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태풍이나 바이러스 등 자연재해와 질병에도 시달려야 했는데요. 반면 무지개 송어는 차가운 물에서 자라는 만큼 겨울철에 양식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녀석들을 바다에서 기를 경우 담수보다 성장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서 양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데요. 실제로 어민들은 3년간의 양식 경험을 통해 본래 무지개 송어의 성장 환경은 풍부한 바다가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5월 달까지 키웁니다. 네, 11월, 12월 한 7개월 동안 키우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크기로 자랍니까? 평균 2kg에서 한 3kg까지 끄는데 사실 담수에서 무지개 송어를 기르면 출하까지 약 2년이 걸리지만 바다에서 양식할 경우 약 7개월이면 성어로 성장한다고 하는데요. 거기다 육질이 탄력 있고 맛이 좋아 주로 대형마트나 고급 레스토랑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매년 넣을 때마다 이게 돈하고 직결되는 거라 아주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올해 이게 양식하는 그
성장 속도나 이런 것은 광어나 이런 우럭에 월등하게 빠르게 크니까 앞으로 시장성만 형성만 된다면 좋은 그 양식 품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물차에서 해상 가두리 양식장으로 무지개 송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무지개 송어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연결 호수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찰나의 사고는 작업 도중 종종 발생하는 일. 어민들은 그동안 바다 농사를 지으며 갈고 닦은 농익은 노하우와 경험을 더해 신속하게 수습을 마칩니다. 그렇게 한 차례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드디어 바다에 입식하는 무지개 송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오면 지금보다 더 값진 선물이 되어 우리 어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겠지요. 지난 세월 수많은 이들의 도전은 있었지만 그 도전을 성공으로 만들기까진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마다의 시행착오를 딛고 대한민국의 최초를 일군 사람들, 그리고 무지개 송어에게 또 다른 고향을 만들어준 사람들. 그렇게 무지개 송어 바다 양식의 역사는 고흥 앞바다에서 꽃피어나고 있습니다. 바다의 희망을 담는 새로운 도전, 그리고 우리 바다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들의 활약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